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가 있던 없던지 페이지 빌더로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드는 방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와 웹사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워드프레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랜딩 페이지, 페이지 빌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과정을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웨비나에 이어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꼭 필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투표로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미투표를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지금 생각이 났네요. 자, 홈페이지는 꼭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있으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무방하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답변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은데 정말 홈페이지가 있어서 웹사이트가 있어서 나의 비즈니스에 꼭 도움이 되고 정말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면 꼭 필요하다.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요. 예, 그 두 번째, 없어도 무방하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별로 나는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 나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는데 굳이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지,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인지, 나는 유튜브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큰 아쉬움은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8분 잠시 한 5초 정도만 있다가 닫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꼭 필요하다, 있으면 좋다가 대략 반반인데 있으면 좋은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로 유지 관리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다른 소셜 채널들로 충분히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홈페이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홈페이지는 무엇을 해야 하죠? 홈페이지로? 네. 최혜정 쌤, 블로그 있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홈페이지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홈페이지의 역할, 브랜딩, 김병욱 쌤처럼 간판? 네. 채팅으로 간략하게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네, 최상미 쌤, 그래도 전문가답게 CMS, 온사이트 리타게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윤학 쌤처럼 맞습니다. 홈페이지라고 해서 주소가 있는데 연결하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되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 얼굴을 잠시 좀 죽이고 화면 위주로 합니다. 네,
대부분 뭐 최우락 쌤도 그렇고 최병도 쌤도 그렇고 사업체의 신뢰에 큰 도움. 특히 최병대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면서 직접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홈페이지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인지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홈페이지의 역할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정보 제공, 공식적인 채널로서 간판이지요.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지만 공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채널의 허브다. 특히 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블로그, 뉴스레터, 매거진, 이메일, RSS 등등등등,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많은 마케팅 채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마케팅 채널들을 아우르는 허브라고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페이스북에 팬이 아무리 많고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도 물론 그 자체로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가망 고객의 연락처를 획득을 하지 않으면 연락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컨텐츠를 저장하는 곳.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브로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CEO는 누구이고 팀원은 누구인지 언제 설립되었고 하는 히스토리, 단순히 그 기능을 넘어서서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비즈니스에 대한 연혁, 히스토리, 그리고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로드맵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라는 것이 단지 연결하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가 아니라 그냥 근사하게 디자인한 홈페이지가 등장한다는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과거 히스토리와 앞으로의 방향, 비전, 미션, 그리고 로드맵까지 보여주면서 이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자세히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서 신뢰를 줍니다.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쇼핑몰을 직접 함께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쇼핑몰이 있다면 그쪽 쇼핑몰로 연결을 하면서 판매, 세일즈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헬프데스크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고 잘 안 풀린 점이 있을 때 네 번째로 보이시는 상담, 서포트 챗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항상 채팅이라는 것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팅을 했는데 지금 상담사가 아무도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메일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회신을 주는 그런 헬프데스크까지 같이 연동된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단지 브로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습, 공신력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되는 그런 숍이나 그 결제 시스템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채팅과 헬프데스크 기능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부족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케팅 채널 허브입니다. 소셜룸이라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룸은 즉 다양한 소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 뉴스룸이라든지 그리고 LG 소셜이라는 사이트가 대표적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해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겠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등등 매거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곳을 통하면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셜 채널들로 바로가기라든지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제공하는 것 소셜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믹스입니다. 이 컨텐츠 저장고라는 부분은 제가 네 번째 항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기본적인 제품 설명과 회사 소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내용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컨텐츠와 자연스럽게 융합을 시켜서 즉 이런 겁니다. 블로그 게시물이 있는데 그 게시물에 유튜브 동영상이 추가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인티그레이션, 연동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와 연동을 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계속 보셨던 그 거기죠. 그 리뷰 시스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좀 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물론 랜딩 페이지나 폼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연동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랜딩 페이지, 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이메일 및 연락처를 남겨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드가 되겠죠. 랜딩 페이지와 폼을 제공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리드 너처링이라는 개념입니다. 너처링은 양육, 육성이라는 의미인데요. 리드 너처링은 일단 이메일이 등록이 됐는데 그냥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메일을 등록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아보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들을 받아보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고가의 또는 다른 추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로열티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블로그 게시물을 보다 보면 새로 나온 소식들을 쭉 보여주면서 좀 더 자세한 PDF 자료를 받고 싶으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메일 남기면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들이 이메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유용하고요. 마지막에 AI 컨버전 부분은 과연 뭘까요? AI 컨버전. 네. AI의 I의 소문자가 되면 이 뭐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가요? 네, 이 마이크는 잠시 볼륨을 꺼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기침을 할 때는 잠시 마이크를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켰고요. AI 컨버전은 대표적인 서비스로 이제 컨버트박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비용이 좀 있어서 제가 나중에 구매를 한 후에 저희 멤버들과 좀 나누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소개라는 내용이 있으면 자,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조회하고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챗봇이나 이런 버튼 같은 데에서 뭔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해서 A, B, C 그래서 A 제품이 궁금하다라고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네, A 제품이 궁금하시군요. 이메일을 남기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A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문한 사람은 그냥 왔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A라는 서비스, A라는 제품을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이메일까지 남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금 전에 이메일을 남긴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 되겠죠. 또는 가격 섹션. 가격 섹션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 방문자에게는 주로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인 판매 같은 경우 관심을 가격 섹션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메일 남기면 쿠폰을 보내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조회하는 그런 페이지에 따라서 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구글에서 오느냐 페이스북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구글은 주로 검색을 통해서 올 수 있고 페이스북은 친구의 추천 등을 통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 사이트, 이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쿠폰 위주로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구글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서 방문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튜토리얼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자에 따라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메일을 취득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혜정 쌤 소리가 조금씩 끊긴다고 하는데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네. 네, 다음에 리드 제너레이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컨텐츠 저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저장소는 흔히 말해서 뭐 블로그로 대표적으로 블로그를 말할 수 있죠. 블로그. 홈페이지를 갔더니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정보,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회사의 여러 가지 뭐 뉴스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다른 항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날리지 베이스 지식뱅크이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옛날처럼 종이로 된 매뉴얼 책자를 보내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경험하면서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날리지 베이스, 즉 지식뱅크를 쭉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결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 날리지 베이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프센터, 즉 헬프데스크는 궁금한 점을 메일로 내용을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들을 말하고요. 헬프센터는 네, 최혜정 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신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네, 아마 운전 중이어서 끊겨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계속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혜정 쌤은 듣는 데까지 들어보시고 정 안 되시겠으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좀 이어 설명드릴게요. 헬프센터는 궁금한 내용들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곳, 널리지 베이스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궁금점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한 것, 이런 것들을 널리지 베이스, 헬프센터, FAQ로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위키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위키 아시죠? 위키 백과사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무 위키 같은 곳, 직접 위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날리지 베이스나 헬프센터, FAQ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지만 위키 플랫폼 형태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 또는 외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 이렇게 위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 콘텐츠 저장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점은 바로 검색 엔진 노출일 것 같습니다.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검색 엔진 최적화, 즉 컨텐츠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면 검색 엔진에서 뭔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네, 이것을 이제
컨텐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잠깐 좀 제 얼굴로 다시 좀 키우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채널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리드 제너레이션도 해야 하고 컨텐츠 저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다. 웹사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다른 어떤 서비스, 어떤 채널이 이런 홈페이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별적인 기능들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단순히 이제 간판 그리고 브로셔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의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홈페이지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의견을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챗으로 간단히 좀 남겨주시겠어요? 공감이 많이 가시는지 아니면 공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으시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지 이런 내용도 좋고요. 혹시라도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잠시 주시고 잠시 후에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EO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이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텐츠가 많은 사이트요. 컨텐츠가 많은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방문자가 엄청나게 매일 최소한 한 1000명 이상씩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트렌드 와칭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컨텐츠를 자주 발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발행했던 컨텐츠가 양이 많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만 거의 하루에 1000명 정도의 방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 검색 SEO 말고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지 하루에 1000명이 방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어떤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글을 써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했을 때 오는 거죠. 네, 트렌드 와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00건 컨텐츠 기사 형태로 800건, 9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손을 놓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GIF를 만든 뭐 등등. 네, 최병도 쌤 트렌드 와칭 사이트 맞습니다. 트렌드 w.kr 사이트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 사이트는 컨텐츠, 그러니까 매거진 형태의 사이트이고요. 전에 처음에 워드프레스로 아마 만들었다가 드루팔로 이전해서 다시 또 이제 워드프레스로 이전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역할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홈페이지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는 과연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구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들에게 제작 의뢰를 해서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류 CMS형과 템플릿형, 워드프레스와 윅스는 기본적으로 좀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에게 물론 제작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배워서 하기에도 무난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S형, 즉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대표적으로 블로그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CMS형 대표적으로 워드프레스가 있고요. 템플릿형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윅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서비스의 다른 점을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드프레스는 물론 템플릿형이 있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설치형입니다. 그래서 웹 포스팅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도메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후 거기서 글을 차곡차곡 그리고 컨텐츠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홈페이지를 완성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MS형의 대표적인 워드프레스는 설치를 하는 서비스이고요. 윅스 같은 경우는 직접 설치하는 게 없이 wix.com에 가서 서비스 가입을 하면 됩니다. 서비스 wix.com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윅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원하는 것을 클릭한 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마무리하게 되면 사이트가 완성이 되죠. 워드프레스도 이런 템플릿과 좀 비슷하지만 워드프레스는 테마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마는 네이버 블로그의 스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테마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고 또는 유료 테마를 구매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업로드 설치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능들, 기타 기능들은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그리고 윅스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냥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윅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기능들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윅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비용은 윅스 같은 경우는 뭐 매월 얼마씩 웬만큼 사용하려면 한 매월 10,000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워드프레스는 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지만 시스템 비용, 웹 호스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게는 500원, 1,000원부터 기본적으로 쓸만하게 사용하면 한 월 5,000원 정도, 그리고 많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조금 클라우드 형태의 고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월 한 2, 3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그리고 테마와 플러그인도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용이 좀 들겠죠.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컨텐츠 관련된 차이일 것 같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블로그처럼 컨텐츠 발행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고요. 윅스는 빠르게 어떤 브로셔 형태의 페이지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기엔 적합하지만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즉 내가 원하는 만큼 손 보는 것들은 워드프레스는 충분히 좀 더 소스 코드까지 직접 수정할 정도로 가능하고, 하지만 윅스는 제한적이죠. 그리고 워드프레스나 윅스 모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를 추가해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연동을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 코드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CMS라는 것 외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 코드, 즉 워드프레스 내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를 매출 추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픽셀 코드를 심거나 구글 픽셀 코드를 심으면 방문자들이 방문했을 때 방문을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해서 페이스북 광고나 구글 광고를 할 때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셨던 리뷰 시스템, 인도설이라는 리뷰 시스템과 그리고 이메일 랜딩 페이지, 폼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코드를 매출 넣어가지고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CS 기능, 그러니까 사이트에 붙이는 여러 가지 뭐 챗봇이라든지 상담 기능들,
그리고 비머 같은 히스토리 사이트 등등등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단지 코드 맷줄을 추가함으로써 그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서비스들은 단순히 픽셀 코드뿐만 아니라 플러그인을 통해서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인도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 없지만 컨버트킷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비머 같은 서비스, 프레쉬챗 같은 채팅 서비스는 다 플러그인을 제공해서 쉽게 설치해서 간단하게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플러그인은 이렇게 각종 서비스들을 연동해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추가 기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즉 티처블, 지난주에 잠깐 보셨던 티처블이나 하이치 플랫폼 등등의 온라인 스쿨링 플랫폼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워드프레스 내에 런데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시스템, 액세서리 등등등 그런 교육 시스템을 추가해서 워드프레스와 교육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국어를 제공하는 다국어를 제공하는 그런 WPML 같은 서비스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랜드봇 같은 서비스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랜드봇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챗봇이 보여주는 페이지에 코드를 한두 줄 심어주면, 여기 보시죠. 픽셀과 코드를 심어주면 봇이 작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계속 이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구축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축 의뢰를 하는 경우는 비용은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리고 구축한 사이트를 받아서 나중에 유지 보수하려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좀 더 이런저런 다른 기능들을 붙이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뭘 좀 고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죠. 물론 한편으로는 좀 야속하게 이것 조금 해달라는데 뭐 비용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제작을 해서 공급한 회사,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추가적으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무래도 받아야만 하겠죠. 네, 반면에 배워서 구축을 하는 경우는 비용은 물론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배우는 데 시간 걸리죠. 배워서 해보는데 속도 더디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서 잠시 놓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배워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봤다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동을 한다든지 확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겠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다 실행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 좀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멘토로 삼는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좀 더 확장된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한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축하는 것과 배워서 하는 것의 좀 장점들 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물리적 작업들, 예를 들어서 웹포스팅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테마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들. 사실 전문가 같은 경우는 뚝딱 5분, 10분이면 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초심자들이 하려면 며칠이 걸려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전문가가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가가 뚝딱뚝딱 해서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분들은 워드프레스의 페이지 빌더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 템플릿
다양한 페이지 빌더, 템플릿을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가능하죠.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페이지 빌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은 좀 시연이 없고 설명 위주로 돼 있어서 집중도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김경숙 쌤도 아마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죠? 네, 신청하신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혜리 쌤도 새로 오셨고요. 홍정기 쌤도 좀 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선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가 과연 꼭 필요할지,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채널로서 허브 역할을 하죠. 리드 제너레이션과 컨텐츠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CMS형, 워드프레스 같은 CMS형도 있고 윅스 같은 템플릿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워드프레스 같은 CMS형은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장점들을 취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조금 이제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아마 제가 시연을 해 보여드릴 테니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랜딩 페이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랜딩 페이지는 바로 자, 검색 엔진과 광고 등을 경우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일반적으로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랜딩 페이지의 요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페이지. 그러니까 독립된 페이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홈페이지 위에 메뉴 다 나오고 밑에 푸터 나오고 이것저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링크가 있다면 제대로 된 홈페이지라고, 랜딩 페이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독립된 별도의 페이지이면 좋고 또 아무나 와서 방문하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 특정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특정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곳, 이런 것을 바로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같은 광고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랜딩 페이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일즈 페이지 들어보셨죠? 방문해서 물건이나 서비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 세일즈 페이지이고요. 스퀴즈 페이지라고도 합니다. 즉,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좋겠죠? 자, 그런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BC 제공을 하고, 자, 지금 구매하시면 30% 할인된 금액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인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까지 유도하는 이런 곳, 그러니까 쭉쭉 쪼아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짜낸다는 의미에서 이게 스퀴즈 페이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랜딩 페이지의 개념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랜딩 페이지가 크게 리드 제너레이션 용도와 세일즈 페이지로 좀 분류가 되어서 랜딩 페이지는 심플하게 그리고 세일즈 페이지는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랜딩 페이지 아마 제가 브런치에 남긴 챗봇으로 한 열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케팅 자동화를 챗봇으로 구현한 뭐 이런 것, 그 게시물을 통해서 자, 제가 교육 과정들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미나, 웨비나 교육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과정을 개설하거나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게시물에다 표현을 하고 이런 랜딩 페이지를 간단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별게 없죠. 제 얼굴 사진과 제목, 어떤 내용인지 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근데 조금 까다롭거나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참에 화면을 또 잠깐 켜고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용은 뭐가 없고 이곳에다 누가 만약 정보를 남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연락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막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담고 비주얼과 적절한 디자인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반면에 세일즈 페이지는 자세한 내용들을 담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신청하실 때, 웨비나를 신청하실 때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발표하는, 제공하는 사람의 사진,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구체적인 아웃라인, 개요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션을 들었던 추천사들 그리고 신청하는 링크 자주 묻는 FAQ 이런 내용들을 남기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좀 심플하게 그리고 세일즈 페이지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천은주쌤 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시고요. 제가 녹화본은 메일로 지난번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된 데에는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트렌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트렌드냐면 사람들이 방문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이해한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번에서 7번 정도 방문을 해야지 구매를 하거나 신청을 한다, 가입을 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랜딩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획득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나은 정보, 리드 너처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하면서 나중에 정말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른 경우에 이런 세일즈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일즈 페이지는 좀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하거나 좀 다양한 방법도 만들 수 있겠죠. 좀 더 심플한 이런 랜딩 페이지. 우선은 리드 제너레이션, 즉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툴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는 컨버트킷으로 좀 시연을 해 봐드릴 텐데요. 컨버트킷 그리고 위시펀드나 겟리스판스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문적으로 랜딩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드 페이지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웨비나를 할 때 이 데미오의 랜딩 페이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때 리드 페이지를 사용해서 웨비나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
리드 페이지스는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사용하기에 수월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또는 이런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즉 그 아까 컨버트킷이나 위시펀드 같은 이메일 서비스에서 런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워드프레스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워드프레스의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거나 폼을 설치해서 폼을 설치한 형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컨버트킷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페이지 빌더까지 소개를 드릴 다음에 계속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킷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템플릿들이 굉장히 디자인 중심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을 변경하는 거는 좀 허용되지 않고요. 기본적인 이미지 교체, 그리고 텍스트 변경 이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구독자 명단으로 하고 시퀀스 메일, 즉 보통 뭐 오토 리스판더, 자동 메일, 자동 응답 메일, 스텝 메일 이렇게를 표현하는데요. 그런 자동 시퀀스에 따라서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 연동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플로우 차트처럼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워드프레스와 쉽게 연동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워드프레스와 연동해서 단지 랜딩 페이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 오는 스티키 바라든지 화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떠온다든지 아니면 팝업 형태로 뜨는 것, 이런 다양한 폼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는 게시물, 블로그 글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에 관련된 설명을 쭉 기록을 하다가 거기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메일을 남기세요라고 해서 컨텐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메일을 남겨서 그 읽고 있는 게시물의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컨버트킷 랜딩 페이지가 굉장히 좀 유용한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컨버트킷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사이트에 방문해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죠? 글씨가 좀 작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요. 리소시스라고 되어 있네요. 리소스. 그러니까 즉 다양한 리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 중에 첫 번째 랜딩 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 기억에는 한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문 서비스뿐만 이메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 랜딩 페이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템플릿도 많고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좀 쉽게 되면서 다양한 연동도 가능한데 가격이 부담되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죠. 랜딩 페이지만 사용하는데 월 29불,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 랜딩 페이지를 잘 사용을 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리드 제너레이션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1인 기업이라든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랜딩 페이지만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워드프레스의 페이지 빌더, 대표적으로 엘리멘터와 브리지라는 페이지 빌더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좀 이따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지 빌더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페이지 빌더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페이지 빌더는 과연 무엇인지. 페이지 빌더는 쉽게 말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 기능을 페이지 빌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빌더는 드라이브 컨텐츠 빌더, DB 빌더, 엘리멘터, 브리지 같은 플러그인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보자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엘리멘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스트라이브 컨텐츠 빌더를 꽤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1년 넘게 사용을 했고 그 트렌드 와칭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컨텐츠를 주로 스트라이브 컨텐츠 빌더를 사용했는데요. 그럼 단순히 이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글 중간에 동영상 삽입하고 표 만들고 그리고 칼럼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엘리멘터가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상태에서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엘리멘터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될 정도로 페이지 빌더가 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아마 다양한 템플릿을 많이 제공한 게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브리지라는 페이지 빌더가 조금씩 사용성이 좋고 편리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조금 좀 아쉽고 좀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나 편한 그런 플러그인이어서 저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사용해 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멘터 플러그인의 경우는 프로 버전에서 1, 2번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별도의 아스트라 같은 테마를 구입을 하게 되면 템플릿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저희 교육 신청 랜딩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 팩토리라는 곳에서 구매한 그런 다양한 템플릿 세트인데요. 그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딩 페이지 만들기 시연을 한번 해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고 직접 해볼게요. 랜딩 페이지로 그러니까 엘리멘터로 만들 경우에는 그냥 바로 만들든지 아니면 템플릿을 가져다 써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워드프레스 버전과 클라우드 버전이 있어서 워드프레스가 아니어도 윅스처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엘리멘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엘리멘터는 무료 프로 버전이 있고요. 페이지 성성 후 섹션 칼럼 위젯 설명본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일단 간략하게 언급만 해드리고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리지 같은 경우도 무료 프로 버전이 있는데 초보자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컨버트킷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랜딩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옆에 창에서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까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도 잠깐 숨기고요. 조금 빡빡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육 신청까지 하셨던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페이지는 아까 랜딩 페이지 팩토리라는 곳에서 템플릿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뭐 에이전시 버전으로 엄청나게 구매를 해서 나중에 뭐 교육을 수강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께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랜딩 페이지 팩토리, 랜딩 페이지 팩토리. 제가 북마크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더 랜딩 페이지 팩토리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템플릿이 페이지 빌더에 따라서 엘리멘터와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엘리멘터 뭐 등등등 다양한 뭐 플러그인에 따라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네, 이렇게 세트로 20불에서 83불 전체 이런 세트가 3, 4, 5, 6, 7, 8, 90, 11 네, 한 페이지에 20 몇 개에서 44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개 이상의 세트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걸 다 구매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했고,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려면 한 2, 3만 원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우선 이 워드프레스에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정면으로 살짝 옮겨. 자, 지금 화면 보이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혹시 가능하시면 챗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그리고 화면은 잘 보이는지, 네, 잘 보이시는군요. 자, 이거는 워드프레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목을 넣고요. 랜딩 페이지, 제목을 넣고 이곳에다가 저 텍스트 위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방식이고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면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엘리멘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페이지를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화면에 위쪽에 헤더가 있고요. 아래에 부터가 있고, 보시는 이 본문 영역을 페이지 빌더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페이지 제목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우선 페이지 설정을 잠깐 바꿔볼게요. 페이지 설정을 디폴트에서 엘리먼트 캔버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용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느낌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없애고 제가 엘리멘터를 편집하는 내용이 페이지로 다이렉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부터 합니다. 섹션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었죠? 이 섹션에다가 처음에 제목을 넣습니다. 타이틀을 넣죠. 넣고 타이틀의 속성을 H1으로 하고 가운데로 놓고 헤딩이죠. 제목 됐습니다. 보통 제목 아래에는 뭐가 있죠? 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섹션 투 칼럼의 섹션이 있습니다. 두 칼럼의 섹션이 있어서 보통 오른쪽에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오른쪽 칼럼에 동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간략한 설명들이니까 이곳에 조그만 헤딩, 즉 소제목을 하나 넣고요. 다음에는 텍스트 매출 설명을 넣는 거죠. 텍스트 넣고요. 그 밑에는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콘 리스트를 많이 넣는데요. 아이콘 나오죠? 아이콘 리스트를 해서 어떤 내용이다. 네, 위로 올라갔네요. 이걸 밑으로 조금 내려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섹션에는 보통 한 3칼럼 정도 돼서 소개하는 뭐 피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자, 제가 박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처음에는 이미지 박스를 한번 넣어서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클릭해서 이미지 교체하고 헤딩 텍스트 변경하고요. 이곳에는 자, 이미지 박스 말고 이번엔 마찬가지로 박스로 검색을 해서 아이콘 박스를 한번 넣어보면 이런 형태이죠. 마지막 세 번째 칼럼에는 여러 가지 박스 중에서 플립 박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플립 박스는 이런 것을 플립 박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스타일링,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다 보면
조금 이 디자인 감각이 부족하다든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템플릿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템플릿 버튼을 클릭해서 이곳에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과 또는 블록, 아까 보셨던 이쪽의 헤딩, 그렇죠? 여러 가지 헤딩과 about, 아카이브 등등 다양한 뭐 섹션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그런 세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있으신가요? 한번 이런 페이지 넣어볼까요? 페이지를 조회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에 들면 바로 인서트를 해서요.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뭐 잠깐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엘리멘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쉽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 엘리멘터 말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브릿지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해보고요. 그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엘리멘터 말고 자, 브릿지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추가했으니까요. 브릿지를 한번 브릿지 버튼을 클릭해서 브릿지 플러그인으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모습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왼쪽에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박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자, 훨씬 더 컬러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두 번째 보이는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들입니다. 블록들이 보이고요. 블록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있다면 아까 페이지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키노트라는 연설하는 강의하는 연사의 템플릿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각각의 페이지를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 전체를 템플릿으로 뚝딱뚝딱 해서 간략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 페이지를 레이아웃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빠르게 되진 않고 시간은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만 기다리게 되면 잠시 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샘플 화면이 아니라 제가 가져온 페이지입니다. 이걸 바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화면은 보이시는 화면은 웹이나 또는 세미나 화면이죠. 여기서 변경하고 싶은 거, 배경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섹션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배경 이미지 자, 배경 이미지 이 버튼이네요. 배경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색깔을 변경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만들었던 거 다 삭제를 좀 해보고요. 좀 더 섹션별로 직접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네, 지울 게 많네요. 자, 최성민 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테마 구입하면 이런 종류의 페이지 빌더와 템플릿들을 제공하는데
별도의 페이지 빌더 플러그인을 설명하는 건지, 그 중에서 이걸 설명하는 건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빌더가 테마를 구입하면 그 테마에 페이지 빌더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정 테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뭔가 이슈가 생겨서 다른 테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에서만 적용되는 플러그인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는 테마대로 두고 이런 페이지 빌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멘트와 브리지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랜딩 페이지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자,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클릭을 했습니다. 보통 랜딩 페이지 가장 윗부분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왼쪽 카테고리에도 있지만 히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히어로 섹션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큰 이미지와 비주얼한 큰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이제 콜 투 액션 버튼을 보여주는 가장 상단의 섹션을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데, 자, 혹시 이 보이시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섹션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블록이? 저는 지금 이 섹션이 이 블록이 마음에 드니 한번 클릭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뚝딱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죠. 이렇게 히어로 섹션이 있으면 그 다음 이어서는 어떤 섹션이 보통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히어로 섹션, 그 다음에는 뭐 여기도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피처, 즉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좀 잘 어울리고 적당한 것으로 한번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으로 해볼까요? 지금 자, 립스틱이 있는 아니면 3단으로 되어 있는 이 섹션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뚝딱 보시는 히어로 섹션 아래에 3단으로 된 서비스 설명 섹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클릭해서 수정하고 그리고 이미지 클릭해서 수정하면 아주 간단히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또 해볼까요? 자, 맨 위에 히어로 섹션이 있고 피처 섹션이 있으면 보통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갤러리 섹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갤러리들이죠. 아까 3단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넣었습니다. 됐죠? 히어로 섹션, 그 다음에 피처 섹션, 갤러리 섹션이 나왔네요. 자, 또 뭐가 있죠? 다음에 콜 투 액션 섹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콜 투 액션, 즉 어떤 것들을 구매하세요, 신청하세요 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비주얼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간 섹션들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와 그래픽 위주의 콜 투 액션을 넣어보겠고요.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넣어서 무엇을 넣을까요? 자, 가격도 있으면 좋겠네요. 프라이싱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가격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가격표 넣었죠? 마지막으로 뭘 넣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콜 투 액션 한번 넣어 볼까요? 아까 넣었죠? 가격표 넣고 테스티모니얼, 즉 추천사 이런 내용들을 넣어 볼게요. 적당하게 이런 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섹션들을 만들었는데 섹션별로 컬러가 좀 구분돼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풀하고 하얀색이죠. 이 다음에 보는 섹션은 색깔을 좀 넣어야겠는데요. 어떤 색을 넣을까요? 약간 핑크색으로 됐습니다. 됐죠. 다음 섹션 하얀색. 그 다음에 프라이싱 가격 섹션도 조금 색깔을 넣었는데 핑크색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회색으로 됐죠. 조금 내려서 테스티모니얼 있고 이 정도. 밑에 텍스트 섹션 정도만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컨택 섹션을 넣어서 연락하고 싶은 경우 여기 있죠. 자, 지도가 좀 나오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도가 포함된
섹션 넣으면 완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컨택 섹션은 색깔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넣었죠. 자, 지도잖아요. 지도 위치가 센트럴 파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역삼역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역삼역이 나오네요. 자, 확대 배열을 조금 늘려서 좀 너무 늘었나요? 그러면 10, 한 4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16, 17.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좀 그 구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자, 랜딩 페이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섹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갤러리를 좀 내리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쉽게 변경이 되겠죠. 페이지 빌더로 작업하는 것과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 자유도 차이인가요? 예. 워드프레스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구텐베르크라는 페이지 빌더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 페이지 빌더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점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뚝딱 엘리멘터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브리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잠깐 또 보여드렸습니다. 컨버트킷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컨버트킷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자, 로그인하고 그렇죠? 랜딩 페이지 앤 폼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새로 만듭니다. Create New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폼을 만들 것인지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죠. 랜딩 페이지 클릭을 해서 자,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합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버트킷에서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는 말 그대로 리드 제너레이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 디자인 중심적입니다.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자, 이 랜딩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 굉장히 단순하죠. 헤딩과 타이틀 내용, 동영상 설명하는 동영상 설명, 여기다가 이메일 남기면 구독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Choose라고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를 자, 화면에서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간략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랜딩 페이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그리고 컨버트킷에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슬라이드 다시 한번 슬라이드. 자, 이 부분은 사전에 좀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최성민 쌤이 네, 유니콘 테마에서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 내장되어 있다고 구입했다. 네.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는 지금 비주얼 컴포저라는 이름의 페이지 빌더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뭐 회사가 분리되고 하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비주얼 컴포저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그런 플러그인, 페이지 빌더 플러그인이고요. 실제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해서 뭐 많이 사용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혜정 쌤, 랜딩 페이지 만드는 상세 설명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설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웨비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습해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공해드리진 않고 전반적인 좀 개념,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지연쌤 질문은, 자, 이런 랜딩 페이지에 후기, 결제, 챗봇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나요? 질문하셨는데요. 자, 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페이지 빌더에서 위젯을 끌어다 놓는데 거기다가 HTML 위젯을 끌어다 놓고 후기에서 제공하는 그 코드를 붙여서 넣으면 후기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도 그렇게 코드를 붙여 놓고요. 결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 자체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를 하려면 피지사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그럼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후기는 코드를 사용하고요. 챗봇도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결제는 피지 연동이 되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세팅하고 별도 승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제피어를 사용을 해서 결제를 기본적으로 제피어를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기를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피어 사용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후기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홈페이지 특정 영역에 보여진 것까지는 제피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서비스와 워드프레스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피어는 컨버트킷과 연동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좀 더 있자면 신동규 쌤은 랜드복 코드를 몇 줄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할까요? 링크로 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링크로 넣게 되면 클릭해서 새로운 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지만 코드를 넣게 되면 바로 팝업이라든지 팝업 또는 뭐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챗봇 형태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이거는 뭐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넣는지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 쌤 말씀하신 좋은 페이지 빌더가 있으면 워드프레스 테마는 기본만 사용하면 될까요? 추세가 그렇습니다. 테마가 너무 무거우면 플러그인도 무겁으면 굉장히 사이트가 버벅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는 테마는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스타일만 제공하고 페이지 빌더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조금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규 쌤, 랜드봇 위에 있는 주소창을 그대로 넣게 되면 링크로 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코드 형태로 삽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팝업 또는 페이지의 인베드 또는 챗봇 형태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